최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전세 매물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보니 조건에 맞는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매물들도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심지어는 매물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경기도의 전세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자와 투자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서울에서 근무하시지만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결심하셨는데 전세 매물을 찾는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성남이나 용인 쪽을 알아보셨는데 조건에 맞는 매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매물들도 전세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놀라셨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이분은 더 외곽인 화성이나 평택 쪽까지 범위를 넓혀서 찾아보셨는데 거기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은 매물이 나오면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석 달 넘게 찾아다니신 끝에 겨우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셨는데 그마저도 원래 예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셔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 매물 자체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전세로 내놓는 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도 이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서 경기도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경기도에서도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졌고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더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원하게 된 것도 월세 선호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기존 신도시 지역은 전세 매물이 거의 전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은 원래부터 인기가 높았는데 전세 매물까지 줄어들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외곽인 파주나 포천, 양주 같은 지역에서는 그나마 매물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전세 매물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나 버스 교통이 편리한 곳들은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GTX나 신분당선 같은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들은 전세 매물이 나오는 족족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조건의 집을 찾기를 고집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 범위를 넓히거나 평수를 조금 줄이거나 교통 접근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등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수집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앱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매물들은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계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중개사와 관계를 맺어두고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매물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이사철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물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적인 선택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나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가와 월세 시세를 비교해 보면 때로는 월세가 더 경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 모두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이들 학교가 바뀌거나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투자자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을 찾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예정이거나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들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들도 안정적인 전세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물 선택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가의 매물보다는 중산층이 선호할 만한 적정 가격대의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적정 평수의 매물이 임대하기에 유리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소규모 가족이 선호할 만한 중소형 평수가 전세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집을 세입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투자는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책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높은 전세가를 책정하면 오히려 공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경쟁 매물들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수한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세보다 약간 낮게 책정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좋은 세입자를 만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입자들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제도를 개선하거나 아예 다른 제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높은 금리 때문에 전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다시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 상승 여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나 임대료 상한제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면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지만 향후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상황이 급격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경기도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